알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화 후 이들의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알 밖에는 알들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대한 흙더미가 있습니다. 이곳을 탈출하려면 그들은 약한 소리를 내며 멀리 있는 어미를 불러야 합니다. 호수에서 기다리는 어미입니다. 70일 밤낮이 지나고 드디어 아기 악어들이 부화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알들이 한꺼번에 부화해야만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소리들은 서로 부화를 맞추는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은 특별한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60개의 민감한 마이크로 어떤 알에서 소리가 나는지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첫 번째 카이만 악어가 부화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물이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낯선 눈빛 속엔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아직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미가 지키기 위해 만든 둥지가 이제는 이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화한 아기 악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형제들에게 빨리 부화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m 길이에 몸무게 60kg인 어미가 둥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일 동안 어미 악어는 매일같이 새끼들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둥지 안에서 작은 생물들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기 악어들이 소리를 내자 드디어 어미는 새끼들의 부름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둥지를 파기 전에 그 소리가 자신의 새끼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둥지를 파면 안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어미 악어는 정확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새끼들의 각소리가 어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둥지는 드디어 열렸고 작은 생물들은 빠르게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어미는 입으로 한 마리씩 물고 급히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새끼들이 이동한 뒤이어 몇 마리가 더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어미에게 잊힌 듯한 아기 악어들은 형제들의 소리를 따라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소리에 의지해 작은 아기 악어들은 형제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어미는 여전히 근처에서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길을 안내하면서 아기 악어들은 생애 첫걸음을 내디디며 이 행성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50도에 도달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뿐만 아니라 강렬한 햇빛이 몸을 곧바로 건조된 고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음식도 물도 없는 상황에서 작은 그늘이 캥거루의 생명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내륙은 심각한 가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더 가혹해지면서 레드 캥거루는 진화를 통해 더운 날씨에 견딜 수 있게 되었지만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면 모든 생물이 지쳐버립니다. 오후 2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성체 레드 캥거루는 키가 약 2m라며 다른 생물처럼 구멍 속에 숨어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어미 캥거루와 새끼는 더위 속에서 열사병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열파가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그들은 즉시 더위를 피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방식으로 더위에 고통받으며 곧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늘에서는 더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피로로 인해 그들은 그저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어미 캥거루는 뒤처져 그늘로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긴 진화 과정을 거치며 레드 캥거루는 운 좋게도 생존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표면의 흙을 파헤침으로써 아직 뜨겁지 않은 흙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는 약 10도에 달합니다. 또한 그들은 피부에 침을 발라 몸을 식힙니다.
레드 캥거루의 앞다리에는 밀집된 모세혈관이 있어 침이 증발하면서 혈액이 식게 됩니다. 열화 이미지를 보면 파란 부분이 몸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어미 캥거루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몸을 식히고 있습니다.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어미 캥거루는 약간의 침만으로 혈액을 식혀야 합니다. 그러나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열파로 가득 차며 곧 한 마리의 캥거루가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온이 더 오르면 레드 캥거루의 80%가 이 건기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이 지역을 강타하며 기온이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캥거루들은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특히 끈질긴 레드 캥거루들은 살아남아 이 위기를 극복한 개체는 자연과의 대결 속에서 진화의 한 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건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가 무해해 보이는 나무가 실제로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카메라를 나무의 중심부로 돌리면 안쪽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그 숙주를 완전히 죽였으며 이 치명적인 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현지 사람들이 삼바라고 부르는 새로부터 시작됩니다. 삼바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좋아하며 열매가 익으면 가장 먼저 맛보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삼바새는 무화과 열매를 쉽게 삼킬 수 있지만 씨앗은 소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의 배설물과 함께 일부 씨앗이 다른 나무의 가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개미가 씨앗을 더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무화과 씨앗들이 어두운 숲 아래보다 빛이 많은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화과 씨앗은 나무 위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는 약 30m 떨어진 땅으로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순진한 나무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숙주를 감싸는 거대한 감옥을 형성합니다. 그 후 무화과 나무는 야생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잎은 숙주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뿌리는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숙주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숙주의 몸통을 단단히 조이며 숙주는 질식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되며 수십 년에서 한 세기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죽은 숙주는 무화과 나무의 감옥 안에서 점차 썩어가며 결국 속이 빈 구조만 남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식물 세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